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사상연구원의 닥터 김영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물질적인 현상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창조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야기는요, 물질 세계와 생명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빅뱅 이론은 보시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국과에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을 뭐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뭐 아전 인수격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왜냐면 18세기, 이게 제가 어제 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800년대와 1900년대는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1800년대, 굉장히 1800년대 시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과학이 최종 완성이 됐다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물질주의로 귀착이 된 거죠, 사실은. 보니까 뭐 1600년, 1700년, 한 200년 거치고 보니까 이게 너무 물질 외에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보니까 물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고 보니까 물질 세계만이 존재하는 것 같고, 물질만 존재한 것 같아서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왔죠. 1800년대 말에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유물론이다. 신은 없다. 신을 믿는 것은 수치스러운 행위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국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서구 유럽에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무식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변한 거죠. 그러다 그걸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 사상 특징은 뭐냐면 신에 대해서 그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1900년에 넘어와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은 과학의 가장 큰 발견들은 1900년대에 발견이 되거든요. 가장 우리가 예를 많은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거죠.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전자현명의 발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학을 보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1800년도에 이미 이제 그 당시에 과학과 철학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인문학적인 어떤 무신론적인 유물론적인 것이 완성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발견은 1900년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1900년대에 이루어진 발견들은요, 그런 철학, 무신론적인 사상을 굉장히 특히 힘들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제 2000년이지만 이제 거의 100년밖에 안 지났죠. 유물론이 완성된 지가 150년, 우리가 이제 뭐 막스라든지 뭐 다윈이라든지 그 유물론이 완성된 게 거의 한 120, 30년, 많이 150년 보는데 1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뒤에 100년 동안의 그 과학적인 발견은요,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발견한다고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뭐 100년 전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100년 전하고 2000년 전하고 2000년 전 사람, 100년 전 사람들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잖아요. 우리 한국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의 삶이 2000년 전의 삶하고 크게 달랐습니까? 꽤 비슷했죠. 한복 입고 다니고 뭐 말 타고 다니고. 근데 지난 100년 전, 1900년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그 전에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진짜 문명의 이기들 많이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전은 1900년대에 다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로 다시 어떤 과학적인 성과를 발달하면서 다시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완성이 되지 않고 지금 1800년대 사상을 지금 그대로 이어받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제들의 창조론을 제가 어떤 뭐 기독교적인 면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건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이야기가 돼야 된다. 지금 철학적인 사조나 유물론적인 사고는 지금 현대 과학에 의해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봐보세요. 지금도 보면 빅뱅 이론과 창조론도 보시면요, 제가 꼭 기독교인이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왜냐면 1800년대 유물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질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죠. 가만히 보니까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질만 영원 전부터 존재해서 지금까지 영원 후까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1900년대 밝혀진 빅뱅 이론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시작이 있다는 거죠. 물질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것마저도 뭐 그러니까 만들어졌으면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물질에. 근데 빅뱅 이론의 가장 큰 의미는요,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그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이 유식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물질 믿었던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 갑자기 어느 순간 빵 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상은요, 윤물론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창조론에 더 가깝습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거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빅뱅 이론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보면 무슨 이야기죠? 그 라디오 방송 하다가 그 유물론자들이 그러면은 갑자기 뺑 하고 생겨났냐 물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빅뱅 이론 부정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비웃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뺑 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고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것은 빅뱅 이론은 빅뱅론이에요. 이제 빅뱅론입니다. 진화론은 아직 론이에요. 빅뱅 이론은 법칙이고 진화론은 론입니다. 아직 두 개 다 실려 있지만 진화론을 대체할 창조론이 과학적인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진화론이 올라가 있고요. 빅뱅 이론은 이제 이론이 아니고 빅뱅론입니다. 빅뱅 법칙이에요. 법칙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빅뱅 법칙이 저는 이제 창조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우주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137억 년에 걸쳐서 이렇게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 보시면 130 이렇게 이제 우주가 지금 확장됐다는 이제 20년대에 이렇게 가만히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보면요,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적인 우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920년대 이제 이렇게 관찰 잘 해보니까 우주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은하계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여러분 도플러 효과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차가 멀리서 올 때는 파장이 좀 길었다가 빨리 올 때는 파장이 짧아졌다가 또 다시 멀리 파장이 길어지는 거죠. 그게 도플러 효과인데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우주 은하계를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우주가 멀어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하면 어느 순간은 우주가 한 점으로 귀결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 생각하는 우주가 이제 쭉 쫄아들어가지고 어느 한 점에서 시작됐다. 이게 이제 우리 르메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20년대 조지 가모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게 됐죠. 추론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게 이제 밝혀진 게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6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2000년대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거의 100년이 걸린 겁니다, 사실은. 빅뱅 이론도.